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과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우승 종목은 어떤 게 될지 MBN골드 김동훈 매니저와 가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훈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남님의 오늘 추천주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이 종목 오늘 모사지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뉴파워 플라즈마의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연결이 있기 때문에 등장을 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 인시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김종구님은 SAMT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휴대폰이나 LCD TV 모니터 부품 유통업체죠. 뉴파워 플라즈마와 SAMT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뉴파워 플라이즈는 그 관련 회사의 그 지분이 이제 소위 삼성 디스플레이도 넘어갔다라는 내용으로 전략적 제휴 기대감에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뉴스가 노출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삼성도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아직 강화 유리를 통해서 할 건지 또 CPI 필름을 통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말보다 행동을 따라야 되죠. 관련해서 이쪽에 뭔가 변화가 있고 그쪽에 대한 기술 기반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추세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로 좀 많이 올라서 여기 저항권에 들어 있고 오늘도 그래서 아침장에 시초가에 뜨자마자 뉴스에 그냥 팔아라 하면서 밀려버린 그런 상태이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SAMT는 직전 고점 지금 넘어가기 직전인데요. 넘어가리라고 보여지고요. IT 경기가 좋아지면 이 종목 실적이 좋아지고 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상당한 그 ROE나 또는 펄을 저퍼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내년까지 상승장에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또 보일 수 있는 종목 SAMT라서 두 종목 승자는 SAM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SAMT의 이제 S는 보통 삼성을 과거에 삼성을 SS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S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과 연관이 돼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 SAMT가 뉴파워 플라즈마를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바이오주들의 대결이거든요. 오하임님이 앞타바이오를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뭐 이 앞타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가장 큰 이슈는 연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전석봉님은 신테카바이오, AI를 통한 신약 개발 기대감이 있는 신테카바이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 그런데 뭐 텔콘 RF제약이나 아니면은 에스텍파마 하한가 있고 뭐 기보전과 관련된 종목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투심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연이어 사실 성공했다는 것보다는 실패했다라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이 바이오이고요. 또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이 텔콘 RF제약의 지금 비보존 임상 실패와 관련해서 사실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이 에스텍파마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텍파마요. 지금 하한가죠. 네,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틀림없이 이 임상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또 학자들도 있을 거고 또 이 어떤 임상이라는 게 이 데이터가 한꺼번에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한 달 실적이나 연간 실적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벌써 1월 한 달 지나면 1월 달 실적이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임상 임박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주가 올라왔다라는 건 상당히 전 의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올라올 수 있었을지 도대체.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과 관련 데이터가 쌓였다면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좀 가시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좀 관측이 되거나 예측이 됐을 텐데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참 정보 비대칭이 이렇게도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임상 실패로 일단 오늘 하한가에 들었는데 이게 이미 10월 달, 11월 달이면 상당 부분의 임상 데이터가 나왔을 거거든요.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서 마치 임상이 성공할 것처럼 가놓고 이렇게 얻어 맞아버리고 또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비보존 상장에 대한 얘기들을 이슈를 뿌리면서 올라왔다는 거. 이거 뭐 손도 못 대는 자리에 지금 하한가를 맞고 있는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이란 뭐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연구개발이라는 게 그럴 수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주시장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움직여서는 참 곤란하지 않나. 우리나라에 도대체 이쪽 바이오나 제약 섹터 쪽에서의 살아있는 양심은 없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당연히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 여기 보면 7,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이것은 좀 뭔가 시장의 가격 형성이 뭐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갈지 정도로 이렇게 오늘 느닷없이 또 악재를 얻어 맞았는데 어쨌든 예스테파마의 모습에서 투자 심리가 뭐 나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이오 섹터는 2018년도 4월이 대상투입니다. 저는 상투친 섹터는 안 한다. 물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별 종목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전략적 관점에서 저는 이제 큰 포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 있는 쪽은 안 하겠다는 관점이고요. 개별적으로는 당연히 바이오 섹터라고 해서 혁신 가치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혁신을 해서 새로운 제품에 새로운 기술로 뭔가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시절이 끝나서 섹터 자체가 가는 그런 일들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측면이고요. 어쨌든 뭐 개별적으로는 앞타바이오 지금 뭐 재료가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저항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익절을 달고 가셔야 돼요. 여기 27,500원 정도 전후에는 혹시 이탈이 일어나면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치까지는 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어쨌든 뭐 두 종목 중에서는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앞타바이오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고요. 신테카는 지금 뭐 오늘 일단 또 빠지고 있죠. 어제도 지금 이 종목이 소개가 됐는데 회사의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라는 내용은 좋지만은 신저가가 가는 종목을 계속 여러분 관심에 넣어둔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두 종목 승자는 앞타바이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가 차트를 봤을 땐 살아있고 신테카바이오는 이 컨셉은 새롭고 좋지만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종목의 승자 앞타바이오입니다. 다음 대결이에요. 윤현민 팀장도 제약 바이오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헬릭스미스입니다. 엔젠시스의 약물 혼용 가능성 조사 결과가 이제 내달 발표했는데요. 이 기대감이 있고요. 곽영훈 부장은 에이스테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인건비 절감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에요. 지금 김동호 매니저께서 보시는 뷰로는 이제 두 종목 모두 상투친 섹터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종목이잖아요. 네, 상투신 섹터에는 사실은 관심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요. 골고루 뭐 2천 종목을 다 골고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천 종목 중에서도 내 포트에 들어갈 종목은 뭐 많으면 10종목, 작으면 5종목 그 정도인데 특히나 이제 섹터가 상투신 섹터 쪽에 있는 것은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대 수익도 작고 이 상투가 1년 상투가 될지 10년 상투가 될지 몰라요. 이 경기 흐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한국의 산업이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길게는 30년, 짧게 간다 하더라도 최소 4, 5년 정도의 조정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일단은 지금 IT 쪽이 좀 나름대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5G긴 하더라도 낙폭이 좀 커서 실적은 그래도 좀 나오니까 길적 반등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추세가 살아 있고요. 헬릭스미스는 죽어 있는 종목입니다. 죽어 있는 종목이고 이게 좋은 종목이면 이렇게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보시면 고점이 지금 23만 원, 4만 원 정도 언저리에 찍혔었는데 지금 이제 8만 원에 와 있죠.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데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추세이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의 결과가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잔뜩 이렇게 물려있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누가 이걸 사서 올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리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이 소위 이제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 그림자를 벗어나는데 또 기간 조정이 많이 들어가는 바닥 형성 과정이 이렇게 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바닥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서 이 종목은 승자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에이스테크를 두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테크가 승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 LMS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프리즘 시트와 광피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죠. LMS.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BP도입니다. 유산균 관련주. 중국 영유아 유산균 시장의 성장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분석이에요. LMS와 BP도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네, 뭐 BP도는 그 신저가 근방에 횡보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실적도 좋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 내수 관련 종목들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내년도에 경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경기 회복의 그 강도라든지 탄력은 약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국내 연구기관을 포함한 글로벌 연구기관들 한국 경제 전망이거든요. 따라서 내년도에 IT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렵다라는 거고 뭐 기껏해야 올해 정도 저는 유지하는 정도 선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네, 그런 면에서 특히 이 주도주는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 10여 년 또는 20년간의 주도주는 중국 관련주였는데요. 이쪽이 이제 소비재주들을 포함해서 중국 관련 그 중간재, 중국 관련 소비재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이쪽은 이제부터 중국 관련 주도주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쪽 중국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내수주가 가려면 지금은 이제 직전 파동에서 바이오를 포함해서 제약, 화장품 등의 소비재주들이 갔기 때문에 다음 파동에서는 수출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수출주 중에 지금 제일 잘 업황이 좋은 것은 IT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 BP도도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상승하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추세 자체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종목 승자는 LMS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P도는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제 추측이에요. 네, 그 이슈는 이슈인 것이고요. 주가가 이슈에 반응할 때도 있고 반응을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뭐 별 얘기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크리티컬하게 뭔가 이렇다 할 큰 변화를 저희 감성적이거나 또는 이벤트적 관점에서 기대하기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사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다 할 뭐 변수를 만들어 갖고 뭐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그냥 만나는 데 의의를 좀 두는 것이 아니냐 뭐 이 정도의 포인트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8강전 정리해 볼게요. 네 종목이 4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SAMT 그리고 앞타바이오, 에이스테크, LMS 이렇게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4강 가볼게요. SAMT와 앞타바이오의 대결인데요. 바이오가 탈락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바이오의 앞타바이오는 이제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간다는 것은 아닌데 시장의 중심축이 아니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접근한다는 면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이제 그 기술적 관점에서 손절이나 익절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삼성과 연관이 있는 SAM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AMT 삼성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가 되었고요. 다음 대결은 에이스테크와 LMS인데요. 이 대결도 승자가 예상이 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사실은 에이스테크는 이제 그 5G 쪽에서 대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습니다. 유비코스 홀딩스, 그리고 또 오이솔루션, 지금 KMW 모두 이제 대상투를 친 종목들이에요. 그쪽 섹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가 뭐 5G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뭐 강력한 어떤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준다라든지 또는 이 5G 섹터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5G와 관련된 투자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그런 그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인건비 좀 구조조정 좀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이 정도 가지고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오늘 비록 조정이지만은 LMS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LMS를 두 종목의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MS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오늘의 두 종목입니다. SAMT와 LMS의 결승이 되겠습니다. 두 종목 승자가 누굴까요?
네, 뭐 일단 지금 LMS는 제가 그 주도주는 순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IT주 가도 이 신기술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실적은 뭐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상승한 이 주가를 합리화하고 또 이거를 이 수준이 적합하다라는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지금 LMS 와 있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기간 조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뾰족 고점이 나온다 상태에서는 기간 조정은 상당 기간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LMS와 이 우승에서 맞붙는 결승에서 맞붙는 SAMT는 여기를 다 벗어난 그런 상태예요. 세 번째까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파동에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또 오늘의 우승 종목은 SAM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입니다. 삼성과 관련이 있는 종목이죠. SAMT입니다.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종목은 가격은 2,300원, 매수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AMT 2,30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1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SAMT였습니다. 자, 빠르게 이제 8강부터 결승까지 치러보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우승 종목 SAMT까지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뭐 산타랠리는 차치하고 좀 조용하면서 뭐 코스닥의 경우에는 바이오 때문에 또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북한과 관련해 왔을 때 북한이 계속 강조했던 성탄, 연말 시한을 두고 투자자들이 좀 관망을 하는 걸까요?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요. 또 크리스마스인데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휴가 즐기고 있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연말에 그 집중돼 있는 이 소위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뭐 이거 관련된 잔여 물건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오늘도 뭐 알프텔콘 제약의 그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은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증시 강세 보이고 일본 증시 강세 보여도 우리나라는 별로 뭐 잘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아무래도 그 이 양도차익 과세가 이 대한민국에만 있지 않을 건데 유독 대한민국의 마지막 두 주간은 크리스마스 근처 언저리의 두 주간은 한국 증시만 안 가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이것은 세금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기준 시점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연간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너무 또 한쪽에 몰리는 그런 또 뭔가 정책적인 미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측면도 있고 해서 매년 최근 한 5년 동안은 연말이 계속 약한 것 같아요. 이것은 뭐 그때가 추세가 좋았던 나빴던 간에 연말은 계속 마지막 주 안 좋았는데 연말 연시 분위기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영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잔여 매물들이 대주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된 매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다들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게 뭐 크리티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 무역 전쟁이나 이런 부분을 빠졌던 거라든지 또는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인상의 이슈들이 주가 하락 또는 상승의 요인이 됐던 것처럼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다른 쪽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쉽사리 뭔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정세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수급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도록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올해 증시가 딱 4거래일 남았는데 그 4거래일은 계속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날 기다리면서. 정도만 마지막 날 정도만 보통 소폭 플러스 내고 마감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인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그 양도차익 과세라는 게 강제로 매도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물량이 나올 때 이제 최고의 종목들은
오히려 또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되니까 또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 뭐 이런 자리가 또 좋은 매수의 기회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데는 또 편안한 자리가 되죠. 왜냐하면 사고 때 짚었던 종목이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물량이 나오니까 좀 저가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는 데 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죠? 네, 11시 10분에 무료 방송, 카카오 TV로 진행되는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요. 뭐 지금까지 계속 그 8월 이후에 이제 강세장 또 이 지수 상승장을 말씀을 드렸었고, IT주가 이번 경기 파동에서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뭐 50 신고가 또 기록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시장에 네이버 같은 그런 종목도 이제 IT의 하나의 축으로서 시장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 전망을 포함한 내년도 소위 투자 전략, 그 다음에 IT주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 전략과 1등조와 꼴등조를 어떻게 차별화하면서 투자 전략을 구사할 건가,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잠시 후 11시 10분 카카오 TV를 이용해서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